전기 기술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렇지, 비중이 높지 않죠. 전기 업무를 가서 하다가 뭐 감전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일은 크게 없죠. 번쩍, 어이구, 그러고 파박 하면은 어이구 깜짝이야. 그래도 그 두 시험 중에서 전기 기사가 더 어렵잖아요. 난이도는 거긴데 그 큰 차이점이 많지 않던. 취직할 때 차이점은 없어요? 동 대표님들을 즐겁게 모시거나 이런 즐겁게? 그런 능력이. 즐겁게 정도예요? 어. 즐겁게 모셔야 돼요? 아, 대표님 어떻습니까? 아니면 엄청 높은 그것은 회사 같으면 임원급 대접하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모든 아파트가 주택관리사 소장 경력자들만 원하는데, 그럼 경력이 없는 초보들은 어떻게 거기 하겠어? 그러다 보니까 로비 자금이 필요하고, 파견 나가 있으니까 본사로 들어와. 본사로 들어와서 대기하고 있어. 그 대신에 무보수로. 그러면 해고도 아니야. 노동청에 가도 안 돼.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 파견직이 생긴 거예요. 관리회사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비정규직으로. 그러니까 이런 회사 그런 것이 노동 그런 데 영향을 받지 않고 노동법에서 보장되지 않는. 그게 30%. 그 다음에 욕심 부리면 미리 알 수 없지만 동료들하고 화합을 잘 하거든가. 그럼. 전기 기술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렇지, 비중이 높지 않죠. 비중이 높죠. 와서 배우면 되는 거니까. 인간관계가 많이 중요해요. 그리고 전기 기술이란 것은 비상시에 조치할 수 있는, 비상시에 조치란 건 뭔 뜻이냐. 요즘은 세대 같은 경우 야간에 누전이나 아니면 합선이나 단락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차단기가 작동하면은 배선용 차단기도 이렇게 누전 차단기로 이제 15A, 20A로 돼 있는데 그 부분만 떨어진다고. 일부만. 그러면 야간에 고칠 것 없이 방문해서 불편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냉장고나 테레비나 아주 난방 같은 것을 쓸 수 있게끔 제가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동되는 데서 릴선이나 전기선을 연결해서 작동시키고 나머지 불편한 점은 내일 주간에 고치겠습니다. 그러면 최상. 그리고 저녁에 막 그냥 고생해서 잠도 안 자고 고쳐주고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주간에. 주간에 고쳐야겠습니다. 사람들은 좀 전기를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편 없게 네. 야간에 발생하면 불편 없게 쓰게 해주고 다음날 주간에 와서 방문해서 원인 규명하고 전기 해결하는 것이, 야간에 해결해주고 그러면서 베테랑에도 하게 하고. 근데 이건 다른 얘기인데, 사람들은 전기 업무가 위험하기 때문에 난 전기를 모르는데 전기 업무를 가서 하다가 뭐 감전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일은 크게 없죠, 아파트에서. 크게 없지만은 항시 주의할 필요가 있죠. 전기 기사 책에 보면 위험도를 전기를 두 가지를 치는데, 한 가지는 전압이 어떻게 되는가, 전류가 어느 정도인가, 이 두 가지를 보고 판단하는데, 위험도는 항시 존재하기 시험입니다. 감전위험. 그럼 감전위험이란 것은 보통 일반적일 때 50V 이상의 감전됐을 때 위험하고, 그 다음에 전류가 50mA 이상일 때 위험하고. 그런데 위험해도 지나가다가 전봇대에 새도 앉아있듯이 전기를 만져도 어떨 때는 위험하고 어떨 때는 위험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경험자들한테 배우면 많이 도움돼요. 예를 들면 3년 전에 부부가 강원도에 캠핑을 갔다가, 비 오는 날 캠핑을 갔다가 거기 고추를 따먹으려고 그 철조망을 넘어갔는데, 신랑이 감전되니까 그 부부가, 집사람이 손잡아갖고 둘이 다 죽는 경우가 발생했다. 감전돼서. 그러면 일반적으로 건축물에서 220 감전됐을 때 죽기까지는 안 해. 근데 왜 거기서는 죽냐 이거지. 거기서는 비 오는 날 누가 고추를 자꾸 따가니까 거기다가 전기를 흘려서 못 따게 이렇게 해놨는데,
세게. 거기서는 220볼트를 거의 감전돼갖고 죽었고, 이런 일반적으로 220을 만지다가 이렇게 하면 번쩍만 하지 죽지는 않은데 왜 거기서는 죽고 여기는 안 죽냐? 그 이유는 몸의 전류가 통해서 땅으로 흘러오는 거예요. 감전이 되는 거예요. 접지처럼. 그런데 신발을 저런 차단지를 신거나 전봇대 22,900볼트 전봇대 새도 앉아있어도 안 죽잖아. 네. 그렇게 그런 것을 참고해서 이렇게 접지가 좀 안 되면 흐리지가 않고 충격을 받아서 그렇게 위험하잖아요. 아파트 업무가 그럼 위험하다고 볼 수는 없네요. 그런 특별한 경우는 있겠지만. 특별한 경우만 안전사항만 지키면 위험하지 않지. 지금까지 보신 것 중에 그런 사고 있었던 적 없으시죠? 아파트에서. 얘기만 들은 적은 몇 군데 있지. 얘기만 직접 본 건 없으시고. 그리고 감전되거나 이렇게 눈에 좀 번쩍할 때는 도로 내가 한 30년 전기 업무를 하면서 그런 것은 한 서너 차례. 근데 생명이 위독할 정도는 아니고 그냥 번쩍 어이구 그러고 파박 하면은 어이구 깜짝이야. 그리고 드라이버나 아니면 벤치가 그냥 그 감전돼서 그냥 망가지고 이런 경우는 총에서 한 서너 차례. 그리고 좀 특이한 경우는 공용의 이제 전등이나 센서등이나 아니면 비상등을 교체할 때 원칙은 지하나 아니면 최상부에 가서 누전 차단기를 작동시키고 해야 되는데 주민이 불편을 따라서 좋으시면서 그냥 한수가 많아서 경험자들은 그냥 한수가 많아서 좀 위험은 따르는데 그 대신에 그런 경험자들은 접지나 이런 것을 조심해서 전기를 설령 만질지라도 이렇게 위해가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미리 경험해요. 아파트 들어갈 때 무제한 용량을 선임하려면은 전기 산업 기사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전기 기사를 취득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전기 산업 기사를 취득하면 2년이니까 4년 있으면 무제한. 전기 기사를 취득하면 2년 있으면 무제한. 그래도 그 두 시험 중에서 전기 기사가 더 어렵잖아요. 난이도는 거긴데 그 차이점이 많지 않던. 취직할 때 차이점은 없어요? 취직할 때는 그냥 그 대신에 아니 조금은 있지. 그 수전 용량에서 이제 자격이 안 되면 조금. 그럼 수정 용량이 같으면 그건 괜찮아. 그건 큰 차이가 없다. 그럼 전기 쪽 취업할 때는 전기 자격증하고 경력하고 그 두 개지만 보고 그 서비스를 잘하느냐, 사람들과 잘 지내느냐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네요. 그래 세 가지. 그런데 지금 오히려 주택관리사하고 전기기사 있을 때 주택관리사보다는 전기기사를 선호한 수가 많은데 그 이유는 공인중개사처럼 주택관리사를 취득한 사람이 너무 많아. 아파트 소장 하려면 주택관리사 있어야 되는 그거죠?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 주택관리사를 먼저 취득하고 전기기사를 나중에 취득하는 케이스인데 그 이유는 주택관리사를 취득하게 되면 소장을 하는데 소장이 남보기는 더 나은 것 같아도 스트레스를 더 받고 취업처가 많이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까 로비 자금이 필요하고 로비 자금이 한 7, 80%는 로비 자금 없이는 요새 취직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보니까 나같이 주택관리사를 취득하고도 전기기사를 다시 공부하는. 그러면 그 자금은 어느 정도가 필요해요? 아파트 소장이 되려면 안 내는 곳도 있고 내는 곳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초보들이 아파트 소장으로 갈 때 쓰지를 않아. 아파트 소장에 초보들은 쓰지 않아. 그런데 경력자가 되려면 초보를 해봐야 경력자가 되잖아. 그러면 경력자 아파트 소장이 되기 위한 경력은 전기기사는 치지 않죠? 아파트 아니, 소장으로서의 경력만. 그런데 그러니까 너도 나도 모든 아파트가 주택관리사 소장 경력자들만 원하는데 그럼 경력이 없는 초보들은 어떻게 거기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리회사나 아니면
브로커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제 로비를 하고, 그리고 관리회사가 지금 10군데, 20군데 했는데 다 영세를, 거의 영세를 해. 그러니까 수입원이 그것을 많이 바라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액수는 한 4, 5년 전에는 보통 석 달 월급, 지금도 석 달 월급이지만 한 7, 800, 최근에는 거의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그렇게 하고도 줄 서 있는 사람이 엄청 많으니까, 1000만 원 주고도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으니까, 그러면은 관리회사에서 그 소장을 담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관리회사 업무는 한 달에 한 50만에서 7, 80, 큰 데는 100만원 석을 그 코칭하면서 가져가는데, 업무는 주로 소장을 파견하고 책임 감독하지. 그러면 거기서 이 소장이나 이런 것을 공급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거기가 다 그것 말고는 열악하다 보니까, 경쟁으로 이제 열악하다 보니까 그것을 수입원으로 삼는 게 더 많이 발생한다 이거죠. 아파트 소장 월급은 한 어느 정도 돼요? 과장보다 한 50만 원.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열악한 데는 280에서 300, 보통 중간은 350, 60, 괜찮은 데는 조금 한 10% 정도는 400, 450. 이렇게 이제 그것도 상중하가 있는데, 상은 한 10% 정도는 400 이상, 그 다음에 중, 거의 다수가 차지하는 7, 80%는 350, 60, 그 다음에 하 300만 원에서 270, 80, 이것은 하등. 저희 동네에 있는 한일타운 있잖아요. 수원에 있는 한일타운. 거기는 4,500세대나 되니까 400, 내가 알기로는 한 약 450만 원 정도. 좋은 곳이네요. 그러면 일하기에는 좋은 곳이네요. 아파트로서는. 풍파가 많지. 4,500세대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민원이 오고, 하루에 민원이 4, 50건 이상이 계속 발생하고, 그 대신에 직원도 많고.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과장이고 소장은 보통 6개월, 1년마다 거의 바뀌고, 1년 이상 있는 사람들은 아주 대단한 사람. 그런데 3개월 그걸 로비 자금을 내고 들어가니까 오래 버텨야 되긴 하겠네요. 그럼. 아니, 전체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초보자들 기준으로 그렇다. 아, 이거. 초보자기들. 그러면은 그러니까 경력자들은 조금 또 다르고. 경력자들은 한 어느 정도가 있어야지 경력자라고. 괜찮은 경력자예요? 한 소장 경험이 3년 넘는 사람. 3년. 2, 3년 넘는 사람. 그래서 어떤 직종이든 간에 장단점 항시 존재하더라. 아빠 말은 건드리잖아. 수치도 안 나오는 걸 수치를 말해버리고. 사람들은 그 수치를 궁금해해요. 근데 이거는 아빠는 엄청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아빠가 말하던 방법은. 네, 엄마처럼 그거나 대략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이게 뭐지 긴가민가 한다고요. 이게 더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자기가 정확히는 몰라도 대강 말해주는 아니, 것이라도. 내가 그 업에 10년을 겪었으니까. 네. 그래갖고 내 기준으로 10년 있었는데. 공지, 아빠가 아파트 소장으로 일한 적은 없죠. 공지. 따고. 그래. 소장은 요건이 자격 취득, 그 다음에 그 동대표들을 모실 수 있는 능력, 동대표들. 그 다음에 직원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리더십,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대표들을 모실 수 있는 능력. 동대표가 무서울 것 같아. 그게 나는 어려워. 사람 접대하는. 사람 접대하고 대접하고, 이 대표님 이렇게 술 받아주거나 이런 게. 아, 그 정도예요? 대표님. 그 동대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여자. 아니, 남자, 거의 남자가 많아. 아, 그래요? 동대표는 남자고. 남자하고 여자하고 반반씩 거의 많은데, 그분들한테 깍듯이 대접하는. 엄청 많아. 아빠 그게 업무가 무지하게 스트레스 받고 그게 힘들고. 아, 아파트 소장은 지금 여자예요?
지금 현재는 여자이고. 많이 바꿨어. 진짜. 그런데 그것이 안 되면은 적성에 안 맞으면 못해.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엔지니어 계통이고 오히려 그런 정치나 이런 경우는 좀 능력이 좀 부족하다 싶어서 주택관리사를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전기로 공부하는 케이스. 내 스스로 그런 거 립 서비스나 아니면 그런 동대표님들을 즐겁게 모시거나 이런 그런 능력이 즐겁게 정도예요? 어. 즐겁게 모셔야 돼요? 아 대표님 오셨습니까? 아니면은 엄청 높은 그것은 회사 같으면 임원급 대접하는 거예요. 임원급이에요? 대접. 엄청 높네. 그런데 그것을 결재권자들이니까. 그건 뭐 동대표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동대표들은 봉사직인데 돈을 안 받고. 응. 주로 이제 비용 한 달에 한 5만 원이나 10만 원 정도밖에 안 받고. 그러고 회장들은 그 중에서 이제 회장을 한 사람 뽑는데 회장은 한 30만 원 정도. 그리고 봉사직이고 이제 어깨에 힘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의사 결정권자들은. 그리고 애매한 문제나 무슨 현안 있을 때 의사를 결정하고 그 결정하면 관리사무소는 실행하는 역할을. 쉽지 않네. 그러다 보니까 동대표들이 마음에 안 들면 소장 바꿔달라. 그러고 소장 과장이 열악한 이유가 회사하고보다 열악한 이유가 법적으로 관리회사가 있고 관리회사는 법에서 이제 조건이 본사에서 파견직으로 나와 있는 상태. 그러면은 얼마나 열악하냐. 본사에서 취직을 했는데 파견직으로 나가 있으니까 그러면 동대표들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항의가 들어왔을 때 관리회사들은 해결사 역할을 하죠. 파견 나가 있으니까 본사로 들어와. 본사로 들어와서 대기하고 있어. 그 대신에 무보수로. 그러면 해고도 아니야. 노동청에 가도 안 돼.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 파견직이 생긴 거예요. 관리회사가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정규직으로. 그러니까 이런 회사 그런 것이 노동 그런 데 영향을 받지 않고 노동법에서 보장되지 않는. 그러니까 소장 마음에 안 들면 동대표들 한 다수가 과반수 이상이 바꿔달라고 하면 관리회사들은 바꿔줘 보는 거지 물건처럼. 그럼 아빠도 지금 회사에 소속이고 파견 나가 있는 거지. 다 그렇게 해요? 법적. 그렇지. 그러니까 해결사죠. 회사에서 직접 아파트에서 직접 고용하는 그런 건 그것을 자체 관리라고 하고 회사의 상을 위탁 관리라고 하는데 근데 왜 당신 전국적으로 자체 관리는 5%도 못 돼. 위탁 관리 95%가 다 위탁 관리. 그런 식으로 해고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법적으로 해고가 아니야. 해고가 아니야. 무보수. 파견돼 있다가 무보수로 본사에 대기. 무보수로. 무섭네.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 필요하고 서비스를 강화시킨 이유가 무보수로 해결이 되니까. 그래서 위탁관리에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해고가 용이하다. 이런 부분들은 진짜 몰랐네. 이거는 알 수가 없네. 이거 직접 해보지 않으면. 그런 식으로 전기 기사나 소장이 바뀔 수도 있구나. 과정이나. 다. 전기 기사도. 그렇지. 비싸. 물건처럼 바꿔줘 보는데. 해고가 아니야. 무보수로 일하는. 무보수로 본사 대기. 본사 대기. 그럼 무보수로 본사되기 된 적 있어요? 아빠는? 아니, 법적으로 그렇다 이거지. 그렇게 그냥 해고지. 네, 그렇게. 해고인데 법으로 문제되면은 무보수로 본사 대기. 아빠가 어떤 일을 해서 무보수로 본사되기 한 적 있어요? 해고된 적 있어요? 초기에 네. 이제 전기기사, 주택관리사를 취득하고 전기기사를 취득할 때 낮에 점심시간에서 1시간 정도로 공부하고 야간에 공부를 했어. 네. 그러다 보면 하루에 3시간 하기가 공부가 어렵더라고. 그러고 진도는 나가야 되고. 그러고 조금만 게을리 하면은 1시간이나 밖에 못하고 3시간 정도를 채우기가 어려워. 네. 그러다 보니까 낮에 점심시간에서 점검을 한다는 핑계로 점검도 하면서 공부도 하고 야간에는 좀 7시나부터는 이제 한 2~3시간을 기계 점검을 하면서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만약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지금 기계실이나 전기실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끝나면 가겠습니다. 이제 나는 이제 그렇게 해서 민원을 해결했는데 나랑 같이 근무한 교대로 하는 그 동료는 즉시 그런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민원 오면 즉시 해결을 합니다. 아, 그러면 저 사람은 즉시 열심히 잘하는데 당신은 어째 자꾸 이상하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동대표에서 그 사람 그만뒀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요건 그만. 그럼 그 정도야. 요건 그만해 우리 내일에.